대한민국에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의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포자는 보통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지려고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포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지, 왜 이런 공식을 외워야 하는지 매번 따지려고 드는 사람은 수포자가 되곤 합니다. 따지려고만 하지 수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존경하거나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는 수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수포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수학은 이해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공식을 외우고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다가 어느 날 불현듯 모든 풀이 과정이 이해가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면서 수학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결국 수포자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학을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되는데 말이죠. 21세기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더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21세기 신세계 질서를 완성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고 전 세계를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창궐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코로나는 참으로 놀라운 신의 섭리겠군요. 코로나로 인해 70억 인구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고 개개인별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드신 나머지 지금 타이밍에서 인원 파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 미국의 자영업자 중 30%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철역 출구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헬스장 코치들의 몸부림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답시고 제한 조치를 하자 경제 불황이 왔고 경제 불황은 곧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폭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크게 바꾸는 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저항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기업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변화는 쉬워집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업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를 당한 후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일본 제국이 조선을 산업화하기 위해 썼던 계책이 바로 노비 해방이었습니다. 농경사회를 지탱하는 노비를 해방시키면 자연스럽게 농장 지주의 역할을 하던 조선의 양반들이 몰락하게 되고 그들이 힘을 잃으면 일본 제국은 큰 저항 없이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공장도 짓고 노비였던 사람들을 값싼 공장 노동자로 쓰면서 조선을 영토 확장을 위한 병참 기지로 손쉽게 탈바꿈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적으로도 단 한 번도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던 적은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득권층의 몰락이 존재했죠. 그리고 시대가 변화할 때는 그렇게 무력과 강제적인 무언가가 동반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냉혹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몰락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는 노비 해방이 아닌 코로나 창궐이 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 구조에 기반을 둔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시스템이 재편될 것이고, 이런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디지털 플랫폼의 이권을 차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지배계층이 될 것입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ESG 펀드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ESG 펀드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익단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든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투자금을 빼겠다고 기업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도 결국 ESG 펀드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ESG 펀드는 자신들이 설계해 놓은 사업 구조의 방향으로 기업들을 양떼머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모두 우주 개발을 위한 절차들인 것이죠. 지구는 자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인류에게 이러한 환경 변화에 순응하며 살라고 강요하죠. 게다가 지구 안에서의 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어 가고 있고 언젠가 지구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노아 같은 누군가는 인류 생존을 위해 제2의 지구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2의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는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레이트 리셋을 위한 트리거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해 나비 효과처럼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독감 바이러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고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독감 바이러스 수준입니다. 그런 바이러스에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라는 구호를 붙이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고 배달사업, 온라인 쇼핑, 가상세계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코로나 사태 종료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 패턴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백신 여권, 몸 안에 삽입하는 전자칩 등이 등장해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들의 정보가 데이터 서버에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개인정보들은 빅데이터가 되어 누군가에 의해 어떻게든 활용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런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전기의 수요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수요를 화력발전소로 감당할 수 없기에 결국 소형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더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해수 담수화와 우주선 개발 사업에도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는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 것이죠. 최근 언론 매체들은 탄소 포집, 바이오 식품, 스마트팜,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거론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언론에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은 제2의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이니까요. 이루어질 현실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따지려고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학을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수학의 참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이상 작가 존토하였습니다.